최고의 전략 이어갑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좀 어수선하죠?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또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맞아요. 뭐 내일이면 이제 올해 12월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많이 좀 올해 돌아보면 예. 2차 전지주, AI주 이런 종목들로 많이 수익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종목 장세가 워낙 이제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오늘은 11월 마무리하기 때문에 뭐 MSCI 리밸런싱도 리밸런싱인데 기관도 북클로징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먼저 종목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정리해 볼 텐데 AS 바로 해볼까요? 종목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칩이나 드림텍이 10% 이상의 수익이고 10% 가까운 쪽이 퓨런티어. 요즘 또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래 말씀 주신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시세가 좀 양호한 모습인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종목들 보니까 자율주행이 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역시 미래에 대한 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크레버스는 말씀드렸을 때 배당주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도 나고 있고 배당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크레버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다. 과세에 대한 고민이 없다. 비과세 배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종합소득과세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많잖아요. 세금을 네. 많이 떼니까. 근데 크레버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는 배당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수익이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뭐 찬찬히 오르고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뉴스 보셨겠지만 인도 쪽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미국의 이제 글로벌사죠. 글로벌사와 함께 6천억 규모의 뭐 수주 공급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 연말에 중요한 또 이벤트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헬스케어, 전장 쪽 이런 삼박자 기업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증권 키움증권에서는 2만 원 목표가 지시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 주가라는 게 올해를 놓고 보면 어떤 목표가가 좀 있으면 내가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마이크로 디지털은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바이오 소부장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내년에 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정리할 게 없네요. 지금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고르세요? 어떤 종목들? 최근에 제가 그 신규 상장주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요. 네. 뭐 100%, 200%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규 상장하면 공모가 대비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올라올 때 밸류에이션이 낮게 그러니까 다행히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들이 다 성장주 쪽에 포지션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뭐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또 전기차라든지 또 AI 등등 뭐 반도체 관련. 그래서 그런 성장 그 산업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기업들 계속 올라온다라는 점. 결국에는 그쪽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역시 밸류에이션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 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헬스케어, 전기차, AI, 반도체 여기에 해당되는 신산업, 먹거리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기업을 주가 레벨에서 판단을 할 때는
밸류 가격이 비싸지 않은 뭐 신규 상장주로 보면 너무 많이 흥행해서 신규 상장할 때 공모가가 높이 책정된 것보다 좀 덜 인기를 받아서 오히려 좀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다. 수익 내기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오늘은 또 비슷하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뭐 최근에 보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BH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예. 회사는 199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OLED용 글로벌 1위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기존의 그 모바일 위주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오토 LED,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면 이 화면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하는 그런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뭐 BMS, FPCB, 또 텔레매틱스 등 여러 신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CB는 특히 스마트폰 쪽에는 그런 그 고기능화 또 경량화 이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OLED, FPCB가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아우디나 BMW에 대한 공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차종 변경 또 그리고 차종이 계속 라인업이 증가한다는 부분도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 그 LG전자에서 인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모듈 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그 당시 LG전자로 그 인수할 당시만 해도 수주 잔고가 한 2조 원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로 보니까 수주 잔고가 벌써 1조 원이나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 BH 그런 EVS 사업 쪽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애플 쪽인데요. 애플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 OLED 채택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되면 또 벌써 내년에 아이폰 16이 나오네요. 15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또 이제 16이 나오게 되는데 16부터는 좀 화면이 좀 커진다는 얘기가 있고, 이에 네.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되고, 또 이제 또 하나 애플이 그동안에 이제 애플 그 아이패드에도 이제 이렇게 OLED가 채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라서 BH는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면 돼요? 네, 지금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2,000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PR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낮다. 그러니까 현재 그 6개년 평균 PR 9배 정도 적용한다면 32,000원 이상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보증권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